네, 그 다음 검색 광고 효과 분석 심화 단계인데요. 검색 사용자의 행동 프로세스는 일단 노출이 되고요. 클릭이 되고 구매를 해요. 그러면 이거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과 다른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검색 광고 사용자에 대한 패턴이 변화됐다는 거고요. 일단 검색 사용자의 행동 프로세스는 노출이 된 광고를 우리가 클릭을 하고 그리고 그걸 구매 단계를 심플하게는 그렇게 거칩니다. 그래서 노출에는 이제 노출수, 그 다음에 클릭 수, 비용, 클릭률, 그 다음에 전환수, 전환율, 전환당 비용까지가 이제 검색 광고의 핵심 프로세스에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인데요. 일단 노출수는 당연히 내 광고가 충분히 노출이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클릭수, 비용, 여기까지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클릭률은 광고가 노출된 만큼 얼만큼 소비자가 클릭해서 사이트를 방문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 전환당 비용은요. 방문자가 들어왔잖아요. 그 들어와서 얼만큼 전환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그 비율 퍼센티지를 전환당 비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방문자 중 전환을 일으키는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게 이제 전환당 비용, 전환율이라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일단은 검색 광고에서 매일 효과를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매일 발생하는 키워드의 양과 질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계절이 겨울이면 당연히 스키장이나 겨울에 갈 수 있는 펜션, 그리고 조금 요즘 같은 날의 이슈로 하나 보신다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여행 관련 키워드가 조금 급락했죠. 그래서 그런 키워드의 검색량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만히 둔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네, 그 다음 검색 사용자의 능동적인 검색 활동을 통해서 노출되는 검색 광고는 광고의 노출수뿐만 아니라 성과에도 그만큼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시간으로 광고 운영을 할 수 있다. 이게 책 206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진짜 웃긴 게 실시간으로 광고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다가 틀렸다.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맞는 내용이냐라고 하시는데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이 206페이지도 운영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광고를 껐다 켰다, 그리고 탄력적으로 예산을 늘렸다 줄였다, 그리고 예산이 중단되거나 중지된 그룹도 우리가 빠르게 좀 키고 끄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오늘의 데이터, 이게 제가 지금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날짜를 클릭하면 오늘부터 지난달까지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데이터는 내가 바로 볼 수 있지만 이게 진짜 실시간으로 몇 시 몇 초에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책이 조금 헷갈리게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광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실시간으로 광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셨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막 실시간으로 막 그 빨강색과 파랑색 차트가 막 이렇게 막 변동이 되잖아요. 그렇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예로 주식과 비교를 해드리자면 그런 거고, 저희는 실시간으로 광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분석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책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광고 운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외우고 시험장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하지만 시험에 오늘의 데이터를 볼 수 있다 하는 건 맞는 내용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잠시만요. 네, 그리고 검색 광고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광고 상품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검색 광고 들어갔는데 왜 다양한 상품이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네이버에 검색 광고 그 키워드 파워링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쇼핑 검색 광고도 있고 파워 콘텐츠도 있고 클릭 초이스 플러스에 클릭 초이스 상품 광고에 또 브랜드 검색 광고까지 있어요. 그래서 검색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되게 다양한 유형을 우리가 접해서 또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 광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광고 상품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지문이 나오면 그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PC, 모바일, 파워 컨텐츠, 노출 위치 등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요소가 진짜 많아요. 진짜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최적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해드리자면 검색 광고에서 매일 효과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했을 때 우리가 잘 걸러낼 수 있도록 1, 2, 3번은 꼭 암기해 주시고 시험장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검색 광고 효과 분석을 위한 목표 설정 방법인데요. 일단 목표 설정 그리고 세분화된 목표 설정, KPI라고 하죠. 그래서 기준값을 우리가 정하고 들어가는 게 광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 검색 광고 단계별 효과 분석 방법에는요. 노출, 그리고 클릭당 비용이나 클릭률, 그리고 전환당 비용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클릭당 비용은 우리가 CPC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총 광고비 대비 클릭이 얼마나 났는지 클릭당 비용을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클릭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출이 진짜 많이 됐어요. 근데 그만큼에서 클릭이 얼마나 났는지 그걸 곱하기 100 해서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노출수나 클릭수 총 비용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CPC랑 CTR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노출수, 클릭수, 총 비용 데이터가 나왔다 하면은 당연히 CPC와 CTR을 구할 수 있으니까 떨지 마시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환율은요. 우리가 클릭을 했는데 전환이 이게 퍼센티지로 몇 퍼센트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지? 클릭해서 전환까지 이루어지는 그 비율을 보시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환당 비용은 우리가 진짜 광고비를 쓰잖아요. 그 안에서 전환수가 몇 건이 났는지, 그럼 이 전환 한 건을 위해서 우리가 광고비를 얼마나 썼는지 그거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에 들어가시면 노출, 클릭당 비용을 구하시오 이렇게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CPC가 뭔지, CTR이 뭔지, CVR이 뭔지, CPA가 뭔지 꼭 암기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검색 광고 비용 대비 효과 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투자 수익률, ROI랑 광고를 통한 매출 분석인 로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는 ROI도 많이 나오고요. 로아스도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광고를 통한 그 순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눈 값을 매출액에서 비용을 또 제한 그 순이익을 경영상의 이익인 거죠. 그걸 따질 때는 이제 ROI고요. 우리가 광고적인 매출액 자체를 광고비로 나눈 값이 이제 로아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통한 매출인지 광고를 통한 수익인지 조금은 어렵지만 이렇게 좀 분류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검색 광고 사례 분석, 정말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지 책에는 정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읽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너무 좋겠지만 일단은 제 강의 자체는 정말 벼락치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는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당연히 나오지만 로그 분석이라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로그 분석을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로그 분석은 이제 웹사이트를 방문한 유저들의 데이터를 날리지 않고 우리가 그걸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는 대표적으로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라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구글 검색 광고에서도 또 무료로 로그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도구는 이제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고 카카오는 계정에서 전환 추적 CTS 설정에 들어가면 해당 로그 분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도구 및 설정에서 전환값을 보거나 또는 애널리틱스에서 이 로그 분석을 대체해서 우리가 데이터 값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네이버의 계정에 들어가셔서 도구를 클릭하신 다음에 프리미엄 로그 분석 탭을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사이트 현황, 대시보드, 유입 분석하면은 어떤 사람이 유입이 됐는지, 유입돼서 어떤 페이지에 가장 많이 머물렀는지, 그리고 페이지 분석은 정말 인기 있는 페이지는 어디였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연령대는 누군지, 성별은 어떤 비율로 되는지까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가능한 항목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시험에 어떤 네이버의 프리미엄 로그 분석에서 확인 가능한 항목이 아닌 것은 하고 다른 문제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 요즘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이버에 상품 구매하러 들어갔는데 네이버 페이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정을 해놓은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네이버 페이의 전환수 그리고 네이버 페이의 전환 매출액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직접 전환, 간접 전환 이거 두 개 차이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직접 전환수는 광고 클릭 30분 내에 전환이 일어난 경우다 하면 이거 맞는 지문이라는 거. 그리고 간접 전환은 광고 클릭 이후 30분부터 전환 추적 기간 내에 발생한 전환수인데요. 전환 추적 기간은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7일에서 20일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30분 후에 또 그 기간 내에 전환이 발생하면 그거는 간접 전환수입니다. 그리고 전환수를 광고 클릭 수로 나눈 값이 이제 전환율이고요. 전환 매출액은 그냥 전환 매출액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똑같이 직접 전환 매출액, 간접 전환 매출액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직접, 간접이 같이 나온다는 거. 네, 그리고 전환당 비용은 광고비를 전환수로 나눈 값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광고비인데 이제 전환이 한 번 났을 때 내가 광고비를 얼마나 써야 이 전환 1이 나오는지의 그런 값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당 평균 페이지 뷰는요. 한 사람이 들어와서 평균적으로 몇 개의 페이지를 확인했나, 몇 개의 페이지를 방문했나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방문당 평균 체류 시간은요, 방문자가 딱 사이트에 들어와서 도대체 얼마 정도 평균적으로 머물지에 대한 값이에요. 이 방문당 평균 체류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랜딩 페이지에 조금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혹은 또 키워드가 너무 좀 맞지 않는 키워드가 많이 확장되어 있진 않나 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광고 수익률은요. 전환 매출액을 총 비용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총 비용 대비 얼만큼 우리가 전환 매출액을 발생했지? 이게 광고 수익률, 바로 로아스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까지가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 내용이었다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카카오 키워드 광고의 전환 추적 CTS 화면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 계정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전환 추적을 클릭하시면 전환 추적 CTS라고 이런 화면이 뜹니다. 네, 그리고 키워드 사후 관리와 랜딩 페이지 사후 관리로 본다면 일단 먼저 키워드 사후 관리에서는 성과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되는 지표가 CTR과 CVR입니다. 이게 시험에서 은근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개편된 시험 문제에서 성과 향상을 위해 고려돼야 되는 지표는 로아스와 CPC다 이런 내용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CTR과 CVR 성과 향상을 위해 고려돼야 되는 지표이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R과 CVR이 모두 높을 때는 정말 이건 최적의 컨디션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고효율 키워드를 바탕으로 우리가 연관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를 확장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하나의 또 사후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TR은 높지만 CVR이 낮을 때 우리가 앞서서 CTR과 CVR에 대한 용어 설명드렸죠. 그래서 CTR 클릭률은 높은데 전환율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를 보고 좋네? 이러고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전환이 없어요. 이럴 때는 고객이 그 사이트에서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저렴한 거를 사려고 들어갔는데 그냥 저렴하게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걸 사려고 들어갔는데 가격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저렴한 게 조금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랜딩 페이지를 개선해 보기도 하고요. 이거는 전환 단계에서 이탈이 났기 때문에 키워드적으로나 좀 랜딩 페이지적으로나 많이 개선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CTR과 CVR이 모두 낮을 때 이거 정말 문제예요. 왜냐면 클릭률도 낮은데 전환율도 낮아요. 그러면 광고 소재와 키워드의 적합성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겨우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랜딩 페이지에서도 전환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 중단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CTR은 낮고 CVR이 높을 때 이 경우는 이제 클릭률은 낮은데 전환율이 되게 높을 때잖아요. 그래서
클릭률이 왜 낮지? 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광고 소재의 매력도가 조금 낮진 않는지, 아니면 내 광고가 저기 순위권 밖에 밀려가지고 파워링크 상단이나 뭐 중단에도 아예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거는 뭐 랜딩 페이지나 어쨌든 매력도는 입증이 되고 있지만 나의 클릭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광고 소재의 매력도와 키워드 입찰 순위를 점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검색 광고 효과 분석 심화와 이제 검색 광고 사례 분석의 사후 관리, 정말 앞부분 조금을 다뤘어요. 근데 이제 남은 강의가 검색 광고 사례 분석과 사후 관리에 정말 뒷부분 조금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금요일에는 이제 사례 분석, 사후 관리와 모의고사, 그리고 시험 전 꿀팁 같이 알려드리면서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조금 핵심만 간략하게 집어서 제가 좀 공유를 드렸다 보니까 좀 부족한 내용은 책도 같이 보시면서 책에 조금 계산적인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CTR, CVR, 그리고 로아스, ROI 구하는 법을 좀 암기해 주신 다음에 책에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